서울 쪽만 몰리는 이 상황이 계속 될 건지, 그래서 꼭 서울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 부산에 여러 가지 조건 좋은 미분양 아니면은 금매로 나온 집, 아무것도 안 샀기 때문에 난 본전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 집값 모르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 마이너스죠. 규제 정책은 부산 쪽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지방은 지금 건설사들이 힘들어요. 도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경기 침체인데 더 침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남들 곡소리 날 때 같이 곡소리만 내고 있으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봐야. 규제 정책이 있다 해도 작년과 다른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상승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24년에 상승했을 때 상황과 지금 상승했을 때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금리 하락, 공급 더 부족, 전세 상승, 응축된 수요가 좀 더 있었다. 근데 부산은 더 응축되어 있는 수요가 있었다. 상승에 대비해서 규제하는 부분도 이제 지방은 오히려 더 완화를 할 것이고 수도권은 더 좁을 것이다 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이제 물량 거의 다 마감되더라고요. 타 지방에서 많이 또 들어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공급 부족할 때 26년에 잔금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놓고 내 집을 천천히 팔든 여기 뭐 전세를 일단 맞춰놓고 잔금을 치든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산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26년은 더 부족하고 그나마 공급되는 거는 해안가 라인 쪽인 학군지 쪽은 아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특히 공급이 전무하다. 그리고 이후에 한 4년 뒤에 공급되는 것들은 평당 거의 5천 정도 봐야 되더라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그쪽은 상승세가 왔고요. 자, 부산은 서울과 다르게 봐야 하죠. 서울도 이제 지금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 번지는 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거고 서울 쪽으로 막 몰리고 있어요. 지방 사람들도 서울 쪽으로 집을 다 사고 있어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그리고 번지는 지역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쪽으로도 지금 번졌습니다. 허가거래구역 풀렸다, 여기는 올 것이다 라고는 대체로 얘기를 했고, 번지지는 않을 거다, 단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번졌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만 마용성, 강동 정도만 번질 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갈 거다, 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오른 집값은 대체로 되돌리기가 힘들고 주식하고는 다르게 사고 팔고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매수를 할 때 취득세라든지 재반 비용들도 크고,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상승을 맞아버리면 그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뭐 집은 필수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 쪽만 몰리는 이 상황이 계속 될 건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부동산 유튜버 전문가들 거의 서울 쪽에 거주를 하십니다. 투자는 가능한 무조건 서울로 권유를 합니다. 자, 80년대부터 부동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서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서울만 슉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 갈 것 같다? 아, 글쎄요. 자, 24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불장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이 22년, 23년 2년 하락이었고 24년에 이제 불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산도 22, 23년에 2년 하락했고 24년 중반기 전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천 삼익, 남천 자이, 광안 자이, 센텀파크, 우동 자이, 대연 DIL, 사직동의 학군지, 대장 아파트들, 서면 사만, 서면 알파크 등등 입주장이 몰리는 지역 말고 1, 2급지 쪽으로 상승 여파가 분명히 왔는데 대출 규제를 전국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서울이 불장이면 서울 쪽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꺾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도 서울도. 서울은 워낙 불장이었으니까 그래도 물론 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서울도 물론 가는 곳만 갔습니다. 이제 상승 초입에 불이 이제 붙기 전에 이제 끈 상태였고요. 그리고 24년 그때는 금리도 높았는데 이제 일단 그 상황이었고요. 상승이 왔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부산에서는. 자, 해안가 라인 학군지가 이제 먼저 반응을 한 거죠. 이제 25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탄핵 사태도 있었고 늘 언급하지만 뭐 별일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심리는 근데 많이 얼었습니다. 그때 부산은 3년 하락했었고 22, 23, 24, 25년 봄 지금 서울 또 상급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4년은 25년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24년은 금리가 높았고 입주 물량 또한 24년보다 25년 지금이 더 없습니다. 여기까지 부산과 서울이 동일합니다. 일단 서울 상급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토허제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서로 존중을 해야죠. 자, 이번에 올해 25년은 대출 금리까지 하락이 되니까 정부가 꽤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내수 경제가 바닥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내리라고 정부가 은행권에 요구를 하고 실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하고 다 힘들죠. 경기 완전 다 죽었잖아요. 금리는 내리는데 이제 대출이 또 가계 대출이 또 많아지면 안 되고 부동산이 또 서울 쪽이 너무 또 불붙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는 진행을 하고 금리는 낮은데 전체 대출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규제를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합니다. 이제 24년하고 25년의 다른 점은 지방은 정책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지방은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어요. 도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경기 침체인데 더 침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떨어지고 공급도 부족하지만 일단 부산 쪽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 정책은 부산 쪽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에 대한 혜택,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라 등등. 자, 부산은 서울과 다르게 봐야 하죠. 서울도 이게 규제 정책이 있다 해도 작년과 다른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상승 쪽으로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지방은 부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금리 인하, 공급 부족, 3년간 하락 눌림 이런 상승 요인들이 다분한데 다행히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그런 규제들은 지방은 일단 피할 것 같아요. 자, 똘똘한 한 채만 사라. 딱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한 가구에 하나만 사라. 집 많으면 나쁜 놈이다. 이 정책 계속 돼야 될까요? 누가 주택을 공급을 합니까?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임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법인으로 들어와서 주택 임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법인 취득세 12%, 종부세도 폭탄입니다. 누가 공급을 합니까? 남아야지 하는 거죠.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빌라 시장도 얼어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고 건설업자들도 돈이 돼야지 하죠. 지금 뭐 전세 뭐 사기니 뭐니 그리고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짓기도 힘들고 그럼 정부가 세금으로 좀 괜찮은 뭐 5구제곱, 뭐 84제곱 이런 괜찮은 주택들을 공급을 할 수 있나요? 돈이 있습니까? 자, 민간이 공급이라든지 임대 역할을 다 해왔는데 민간을 계속 때려잡는데 집이 여유가 있게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만 보유하라는 이상한 정책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이 정책을 하게 되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자유에 맡기는 거죠. 일단은 작년하고 지금 분위기는 좀 틀리다는 겁니다. 지방은 이제 규제에서 좀 풀어주는 거고 금리 떨어지는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 규제를 하냐 마냐는 지방은 풀어주고 이제 서울 쪽은 규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만 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돈이면 서울 사지. 5억 있으면 서울 사지. 서울에 실거주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을 하는 거고요. 근데 부산 분들이 실거주인데 서울을 산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요새 뭐 집값 거의 10억, 12억, 13억 이제 이 정도는 넘어가거든요. 웬만한 급지들은. 근데 그거를 매수를 했을 때 비과세가 12억까지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실거주를 장기간 했다. 그러면 장특공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어지죠. 실거주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투자라서 세를 주면서 서울에 사놓고 이제 부산에 월세를 산다.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세금 측면에서 좀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거주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부산 사람은 부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 공급 그래프를 보면은 부산 부족, 서울 더 부족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부산에 그 공급되는 물량 26년, 27년 어디에 공급되는 건지 아시죠? 에코 델타 그리고 이제 비역세권이죠. 역시 이제 오암동 이런 쪽이죠. 상급지라고 하면 이제 DIL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그 안에서도 제공되는 공급이 상급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수요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쪽을 선호하기도 하고 해운대구를 선호하기도 하고 동래구를 선호하기도 하고 직장이 나는 뭐 이렇게 사상 쪽에 있고 뭐 강서구 쪽에 있고 뭐 그런 그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해안가 라인이라든지 합군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수요 중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경우 전문가들은 디테일성은 지방 소도시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전반적인 분석을 하죠. 근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제일 잘 아는 지역이고 디테일적인 부분도 이제 다 파악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방 투자도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해야 되고 부산의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됩니다. 대구가 한 200만 정도 되고 못해도 100만 이상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인구는 좀 더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특히나 지금 부산 쪽 위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노인과 바다라고 해도 지하철 노선 4개 깔려 있고 기본적인 그건 있거든요. 인구수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 세대수는 줄진 않았어요. 어제보다 오늘 집값이 더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디딤돌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내가 보는 이제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집이 있어요. 한 번에 점핑 2, 30억을 집으로 못 가죠. 중간에 이제 남들 곡소리 날 때 같이 곡소리만 내고 있으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남들 곡소리가 날 때 한 2번 정도만 겪으면 처음에 이제 뭐 노도강 쪽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한 번, 그 다음에 점핑해서 마용성 쪽, 강동구 쪽, 그리고 이제 최상급지 이런 식으로 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세대수가 나중에 줄 거를 염려해서 계단을 안 만들 거면 그 계단 자체가 나의 큰 재산이 되는 거고요. 돈은 있는데 전세로 있는 사람들은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샀기 때문에 난 본전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 집값 오르는데 내 집값 나는 집이 없다. 그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집을 샀다. 리스크도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100%는 없거든요. 하여튼 3년 동안 곡소리 났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1급지입니다. 당장 이제 내 집이 안 팔려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근데 지금 매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의 끝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매수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하반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해운대 경동 리인뷰, 해운대 1급지죠. 거기서 이제 또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가 계약금만 걸어놓고 26년에 잔금 치는 조건이 있어요. 주택수로 안 잡혀요. 분양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잔금을 쳐야 요거는 주택으로 잡히는 거예요. 부가적인 혜택까지 있어요. 이렇게 매수자를 모시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경쟁자가 많이 없을 때 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이제 물량 거의 다 마감되더라고요. 타 지방에서 많이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한두 개라도 남았을 때 잡는 게 유리하죠. 중요한 거는 공급 부족할 때 26년에 잔금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놓고 내 집을 천천히 팔든 여기 뭐 전세를 일단 맞춰놓고 잔금을 치든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산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26년은 더 부족하고 그나마 공급되는 거는 해안가 라인 쪽인 학군지 쪽은 아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특히 공급이 전무하다. 그리고 이후에 한 4년 뒤에 공급되는 것들은 평당 거의 5천 정도 봐야 되더라고요. 못난이도 14억, 15억 봐야 되겠죠. 좀 저층도. 해운대는 이제 빨라도 한 4, 5년 뒤에 공급되는 600여 세대 르엘, 또 센텀 르엘도 있는데 제일교회 자리에 또 르엘이 있어요. 공급하는데 평당 5천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한 15억 정도 되죠. 후반부에 토지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공사비도 지금 뭐 계속 높은 가격,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야죠. 나는 아직 더 바닥이 있을 것 같다. 기다릴 거다. 바닥이 오면 살 거다. 못 삽니다. 언제가 바닥일까요? 지금일까요? 어제일까요? 내일일까요? 오르는 게 이제 모두가 다 알았을 때, 그렇게 되죠. 어제 가격을 아니까 못 사는 거고, 아니야, 그럼 나는 상승 초입에 살 수 있어. 조금 더 주고 살래. 그게 됩니까? 이제 집 주인이 매물 다 걷어버리고 몇 천만 원이 어제보다 오늘 올랐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억이 오르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매수자보다 매도자들이 시장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야구를 해본 사람이 야구 코치를 잘할까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잘할까요? 발바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이 정도면 무릎 정도, 발목 정도 사이는 되지 않을까? 3년 더 내렸으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내려도 2년 정도밖에 안 가서 3년이 많이 길게 간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눌려졌다는 거예요. 토호제 그 별거 아닌 일부 지역 살짝 내렸는데도 그만큼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토호제 때문에 한 4년간 거기 수요가 눌린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오르면서 또 주변이 번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전은 아니고 자금이 된다 하면 부산 안에서도 가능하면 자기 자본이 되는 한 이제 상급지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이 상급지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부산 안에 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상급지 쪽으로 가능하면 가는 게 좋고, 직장이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다. 그럼 연제구든 수영구든 진구든 또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상급지를 찾는 거죠. 물가, 인건비는 언제나 오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어제가 저렴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어제가 제일 작았고 오늘이 제일 대출이 많습니다. 제가 생애 가장 늙은 날은 오늘입니다. 가계대출은 오르는 건 정상인데 폭등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최고치는 항상 경신하는 건 맞아요. 서울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 사라고 합니다. 그분들 서울 사는데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서울 거주했으면 뭐 저도 똑같고요. 이제 부산 사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맞게 인구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도 부산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리하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되는데 뭐 그런 꼭 서울만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이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리했어요. 부산 쪽에. 서울만 오를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잠깐 오르다 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24년에 상승했을 때 상황과 지금 상승했을 때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금리 하락, 공급 더 부족, 전세 상승, 응축되는 수요가 좀 더 있었다. 근데 부산은 더 응축되어 있는 수요가 있었다. 그리고 상승에 대비해서 규제하는 부분도 이제 지방은 오히려 더 완화를 할 것이고 수도권은 더 좁을 것이다. 그래서 꼭 서울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 부산에 여러 가지 조건 좋은 미분양 아니면은 급매로 나온 집, 지금 곡소리 후반부 정도로 보거든요. 곡소리가 한 10년, 20년 갈까요? 후반부 정도로 보고,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하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시기일 때 하는 거죠. 물론 이게 100% 확신을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8, 90% 정도 생각을 하고 너무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번 25년 상반기
안 놓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대 경동 리인뷰 매수를 했고 기존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 부동산에 내놓지를 않았어요. 1년이란 유예 기간이 있으면 보통 미리 내놓죠. 근데 저는 봄 이후로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내놓고 소장님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내놨어요. 이제 한 3월 후반 4월 정도에는 내놓을 생각이에요. 뭐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하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생각도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10년 이상 꽤 괜찮았었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직업도 부동산이지만 취미도 부동산이지만 의견들을 계속 귀로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시점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만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내년 봄 이후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라고 지금 미리 집 급하게 팔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없습니다. 뭐 특별히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이런 거 말고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시기에, 괜찮은 시기가 뭐죠? 곡소리 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매수 시기, 괜찮은 시기, 경쟁자 없는 시기, 괜찮은 시기에 조금 과감한 결단력과 충분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냥 결단력이거든요, 답은. 결단력으로 좀 괜찮은 아파트, 내가 할 수 있는 한 괜찮은 아파트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필요합니다. 월급 모아서 집 사기 힘들고요.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행동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닥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점은 이제 상승을 옆집도 앞집도 친정엄마까지 전부 다 알았던 거죠.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되겠죠. 약간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일 때는 1급지, 2급지, 3급지 가격 많이 차이 없죠. 1급지, 2급지.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 차이가 납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